지금의 디스커버리 랭군 TV. 안녕하세요.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랭군입니다. 오늘은 스타트업을 꿈꾼다면 알아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스타트업 편이네요. 저는 이제 투자도 하고 있지만 또 자그맣게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.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 또는 뭐 작게라도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, 그게 나중에 커지면 또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미리 또 뭐 들어두시면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실 텐데요. 제가 과거에 고민했던 것들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. 물론 저도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나눠보도록 하죠. 자, 스타트업을 꿈꾼다면 제일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게 뭐죠? 바로 아이템 구상이죠.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아이템 구상이에요. 자, 아이템 구상은 누구나 할 수 있죠. 그리고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어요.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아이디어예요. 근데 몇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, 그런 것들은 그냥 아이디어로만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남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. 말이 쉽죠, 사실은.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내가 어떤 걸 딱 만들었어요.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.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서비스 문을 닫아버렸어. 사람들이 막 이게 왜 없어졌지? 미치겠네. 그럴 수 있는가? 그럴 수 있는 아이템인가? 아이디어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벼룩시장 같은 온라인에서 뭐 중고 물건을 막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었어. 너무 대박일 것 같은데? 이걸 만약에 갑자기 클로즈하면 사람들이 막 아쉬워 미칠까요? 그냥 저 벼룩시장 카페 가가지고 또 글 쓰고 하면 되잖아요. 그쵸? 그렇게 아쉽지가 않죠.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그런 컨셉으로 좀 검증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팁 드리고 싶고요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. 보통 이제 아이디어로만 남아있을 때도 많지만 요거 아이디어를 실제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체화 작업들을 하게 되실 건데요. 그걸 보통 이제 뭐 사업 기획이라고도 하죠. 사업 기획. 그거 할 때 이제 이걸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? 이건 팀으로 해야 되나?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이건 투자를 받아야 할까? 일단 사전조사 같은 걸 내가 좀 할 게 많을까?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을까? 고객들은 어떤 포인트를 좋아할까?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. 그거를 구체적으로, 처음에 머릿속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뭐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?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? 이렇게 돼서 사용자를 이렇게 사용하고,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. 이게 탁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. 이제 그 정도가 돼야 이제 구체화가 된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, 뭐 딱히 뭐 이야기할 건 없어요. 그냥 하시면 돼요. 너무 뭐 스페셜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, 일단 하시면 돼요. 그 다음 게 뭐냐면,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쉬엄쉬엄 하시면 돼요. 이제 문제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. 그러면 세 번째로 맞닥뜨리는 게 팀 구성하는 거예요. 그쵸? 팀 구성할 때 보통은 이제 방식이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그냥 월급을 딱 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그것도 팀이에요. 그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창업 동료의 형태로 지분을 가져가면서 같이 해보자.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 대한 인력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것이죠.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할 것인가. 그래서 지분 관계냐 단순 직원이냐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. 지분 관계 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조금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. 지분 관계로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는 좀 줄어들죠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뽑아봐야 될 것인데요. 그게 지분이든 직원이든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. 저도 어려웠고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. 그리고 그걸 역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에 올인을 열심히 안 할 확률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갖춰진 사람보다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취지가 같고
나중에 하다 보면 잘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면 금방 지쳐요.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게 내일처럼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. 지금 내가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하기로 협업을 했는데 에이 이게 진짜 별로네. 야 우리 포기하자. 한 2년 뒤에 포기했어. 포기해도 내가 만약에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. 이 다른 사람 할 때 이 사람이 큰 도움을 못 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미 손발이 많이 맞춰져 있고 또 마음에 신뢰가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일들은 꼭 있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하고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 평생 가도 그렇게 상처 안 받고 갈 수 있겠다. 그런 사람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거. 자, 네 번째는 뭐냐면 뭐 팀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일단 뭔가 만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. 그걸 하려고 이제 막 할 것인데 보통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 할 때도 그렇고 핵심되는 기능 있죠. 핵심되는 기능부터 만들어서 일단 먼저 좀 베타 성격이라도 먼저 오픈하고 사람들의 니즈 보고 그들이 좀 원하는 것들 기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착착착 붙여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통은 린업 방식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핵심 기능만 좀 담고 그리고 이제 자금 관련해서는 뭐 고민들이 많죠. 자금 관련해서는 뭐 무조건 돈을 투자를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만큼 단점들도 있어요.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일이 무자본으로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면 또 많은 사람들 인력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투자금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뭐 투자도 안 해줄 뿐더러 보통 투자를 이건 그냥 정해져 있지 않지만 흔히 하는 방법인데요. 보통 팀원이 구성되잖아요. 그러면 아직 한 건 없어요. 아이디어가 있고 구체화된 계획만 있어요.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 핵심 기능만 구현된 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. 또 사업을 조금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사업 기획만 있고 팀만 있어. 그 상태에서 보통 투자를 받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제 엔젤 투자한테 가죠. 엔젤 투자는 말 그대로 큰 투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. 개인이에요. 나 같은 사람이에요. 할랭크님, 저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. 그래? 아이디어 좋아봐. 뭐 어떤 건데? 한번 보자. 어? 나쁘진 않은데? 너 옛날에 어떤 거 했었어? 아, 그래? 너 이거 지금 누구랑 같이 할 건데? 이런 친구랑? 요렇게, 가능성이 약간 있나 보이는데, 지금 돈이 없잖아. 그러면 내가 한 뭐 1억 정도는 한번 대볼게. 요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해서 뭐 서버 비용하고 초반에 좀 들어가는 것들 좀 아르바이트 생각해서 한번 해봐봐.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뭔가 결과물이 약간은 나올 테니까 그거 보고 조금 더 괜찮은 투자를 받도록 하자. 거기 벤처 투자가 있으니까. 그렇게 하면 일단 지금 너의 자산 가치가 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지금 명확하지 않단 말이지. 일단 내가 그냥 엔젤 천사니까 일단 지원해주고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이 싹 나오면 이 회사 기업이 한 500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좀 큰 투자한테 돈을 받자는 거지.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100억이면 100억짜리 기업이라고 평가했다면 그 중에서 10억을 받았다면 지분을 10% 주는 걸로 계약하면 되지 않겠느냐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기업이 갑자기 100억의 가치를 인정받고 10%를 받고 10억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1억을 줬다는 말은 1억에 대한 1억에 대한 지분을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.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커지면 내 지분이 더 커지니까. 근데 이제 초반에 내가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죠? 1억을 주면서 야, 요거 잘 되면 나한테 지분 30%는 나한테 줘야 돼.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까 10%가 10억이었잖아요. 30%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? 30억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. 30% 너무 많죠? 그러니까. 그러면 나는 지분 10%만 줘. 내 1억 이렇게 보태줬으니까. 너 무일푼을 시작하니까.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00억의 가치를 인정받고 10억의 투자를 받게 되면 10%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10%에 대한 거 지분을 갖고 가기로 했으면 1억을 투자했지만 사실은 9억을 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
그걸 하기 위해서 엔진 투자가 하는 거거든요. 소액으로 한 1억에서 3억 정도 보통 이렇게 던지죠. 던져보고 그거를 한 2배, 3배 수익을 받아가려고 이제 배팅하는 거죠. 그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진짜 그게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회사로 가죠.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VC라고 하는 벤처 투자 회사들이죠. 그래서 그곳에 가면 보통 이제 뭐 금액이 뭐 3억에서 10억 뭐 그 이상으로 하는데 그때 처음 받는 걸 보통 투자 A라고 불러요. 그 투자 A를 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. 왜?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약간 큰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실 또 거기서 이 회사의 가치를 더 크게 인정받고 또 돈을 또 더 큰 금액을 받아내야 돼요.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100억이라고 인정받았으면 그 100억에다 10%를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 10% 지분받으면서 10억을 넣었잖아요.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? 이게 나중에 100억이 아니라 500억의 가치를 그 다음부터 투자받을 때는 인정받을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5배 뻥튀기 되는 거거든요. 10억 투자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딱 투자받는 순간 나는 이미 그때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투자하는 것이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, 너 진짜 열정이 넘치니까 그래 한번 해봐.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. 특히나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더 심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얼만큼 사회에 도움되는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냐 그런 것과 무방하게 요거는 돈이 되겠는데 요건 사업이 되겠는데 그러면 돈이 쏠린다라는 거예요. 사실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긴 하죠.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기업은 큰 돈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뭘로 되고 있냐면 그런 기업들은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되고 있죠.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부터 이런 서비스를 할 거예요. 수익도 이렇게 날 수 있고요. 사회도 정말 도움이 돼요. 물론 꼭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 기업도 클라우드 펀딩 다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일단 개인들이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그거 보고 취지가 너무 좋네. 야, 이런 사람들이 하는구나. 프로필도 괜찮고 다 괜찮네. 오케이, 나도 해봐야지 하고 소액으로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모아지면 크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우리 카카오톡 말고 그 보안에 좀 취약하지 않은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 상장하기 전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받았죠. 근데 이 금액이 엄청나죠. 그게 이제 뭐 IPO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투자 받은 거 일 텐데요. 근데 어쨌든 우리가 스타트업을 꿈꾼다면 일단 아이템 요약해보죠. 아이템 구상하는 거, 그 다음에 사업 기획하는 거, 팀 구성하는 거, 그거랑 핵심 기능 만들어서 일단 결과물 만들어내는 거. 그게 이제 크게 4가지인 것 같아요. 그 단계에 있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 건지, 투자 유치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기에 좀 받아야 되는지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외에도 사실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, 좀 부족한 내용들은 이 책, 스타트업 투자 유치법이란 책이 있어요. 이건 뭐냐면, 그 비즈업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, 이미 스타트업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인터뷰 같은 것들도 올리고 하는 매거진 같은 것이에요. 근데 이제 미디어죠. 미디어인데 그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고 이 책에는 당연히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비즈업 자체도 사실 스타트업 시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뒷부분에 한 절반쯤 가면 스타트업을 실제 한 선배들의 이야기 인터뷰를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. 그것들을 다시 잘 정리해서 출간을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뒤쪽의 내용들 보면 처음에 다들 한 3명이 시작했는데 언제 이걸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해서 이게 어떻게 커졌고 그걸 하면서 어려운 건 어떤 게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각 업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책도 보시고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스타트업 관련해 갖고 있는 책이 좀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해서 좀 모아가지고 어떤 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떤 걸 보면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
또 내용이 또 도움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왜 디스커버리 랭근 TV